한 선배님이 부산의 김재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같이 수련받은 선배님이 전화를 이제 하셔서 한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니 어떤 기회가 되면 이 얘기를 꼭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의료인만 지금 죽는 게 아니지 않냐. 경찰, 소방관, 공무원, 이제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냐, 이런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면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거꾸로 가지 않냐를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정신건강에 관련된 시설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편견이 이제 10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국가에 원하는 사업이 편견 해소 사업이 될 지경이 됐습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도 있었고 또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인권을 좀 더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대부분 동의하는데 이게 준비가 충분했느냐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그 비자의 입원의 비율은 감소했고 거기 이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아직도 우리는 비자의 입원의 상당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보호의무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힘든 경우의 사람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또 행정입원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느냐, 응급입원이 전국에서 1년에 65건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국가 책임제는 20년 전에 누가 우리 부모를 돌보냐, 자식이다, 아들이다 하는 게 90%에서 이제 이게 3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족의 힘만으로 중증 정신건강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이송에 대해서 앞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60%는 가족의 힘으로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게 현실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의 비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전체 범죄에서 물론 일반인보다 적지만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급성기에 재발했던 시기에 본인과 타인을, 특히 본인이 자살로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무장한 경관님이 사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 이분은 7년 전에 폭행 치사의 병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퇴원을 할 때 의료진이 만류하는데도 어머님이 치료비가 부족해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보호의무자가 결정했습니다. 집에 가서 어떠한 서비스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발을 했을 때 경관님들이 3번 출동했는데 3번째에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도 경찰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응급실로 이송하려고 했다고 해도 어머님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 입원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고 제대로 입원시킬 병원을 찾느라고 전전하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겪은 나라들은 입원과 퇴원은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법원이나 심판원에서 결정했을 것이다. 집에 간 다음에 지역사회에 지원과 치료를 연결하는 팀이 있었을 것이다. 응급 상황에서는 정신건강급 개입이 같이 갔을 것이고 경찰과는 거리를 헤맬 필요가 없이 지정병원 응급실로 이송만 했으면 끝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임사원법으로 앞에 정순숙 의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의료법, 응급의료법,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됐고 건정심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가야 될 게 많습니다. 그 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1980, 90년대에 미국과 유럽도 겪은 일입니다.
조현병 환자에 의해서 뉴욕 시민, 저분은 기자였습니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외래치료 지원 제도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미국 정신장애 연대의 당사자와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피의자가 됐던, 아직도 교도소에 있는 골든 스테인이라는 환자도 이 법에 찬성하고 이게 영구적으로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조건 강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하지 않는 판사가 사회복지사나 정신간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지역사회의 치료와 지원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왼쪽 같은, 특히 법원에서 하는 거를 저게 법원에서 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법복을 벗고 저렇게 마주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핵심은 지금 입원을 가족이 결정하고 의사가 결정하면 입원을 원치 않을 때의 당사자와 갈등 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적 시스템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 하는 데도 있지만 영국과 호주는 정신건강 심판원,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의 행정기관이죠. 준사법기관으로 대개 퇴직 판사가 위원장,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NGO에서 추천한 공익위원, 정신건강 전문요원도 있고 심지어 당사자 가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치료 명령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얘기하냐면 이제 2주일에 한 번씩 외래를 가시고요. 별도의 약물 남용에 대한 상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 농도 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시고, 이러한 것들을 다 환자하고 얘기하면서 정해주고, 이 모든 치료는 국가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병원의 주치의가 다학지침과 함께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이때 경찰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경찰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출동, 아니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연계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 이 비자의 입원을 전부 심판원에서 하고, 입원하는 분들은 본인의 입장을 저기서 직접 진술을 화상 또는 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지정보호자 제도는 저렇게 산업화된 나라들은 직계가족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환자가 직접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건강할 때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작년에 진주방화 사건 때 그 안인득에 관련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7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7번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나면은 이제 피의자는 고개를 숙인 겁니다. 그럼 경찰은 눈앞에서 폭력이 없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찰을 돕는 시스템은 또 전무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지역사회의 지자체나 법원이 정신건강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외래치료 지원제와 함께 평가를 의무화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옆집에서 무슨 위험성이 있을 때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고 본인도 치료를 통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입원은 어려워졌는데, 심지어 대만에도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런 경우에 즉각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의 소방과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신건강 종합대책은 이전보다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돼서 전보다 좀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분 정도 남아서 특히 저 정신건강 종합대책의 핵심은 센터 강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건강 문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다 모이는데, 우리 센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을 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득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신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급성기 증상 때는 정신분석을 만든 프로이트 할아버지도 저 때는 정신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설득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송도 설득해야 됩니다. 경찰과 소방도 설득하고 또 사설 구급대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72시간 응급 입원을 하려고 그러면 헤맵니다. 공공응급병상에는 신체적 치료를 못하니까 못 받는다고 또 내쫓깁니다. 병원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터에 오라고 시민들을 설득합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직접 하는 복지 서비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만 가도 복지수첩을 센터에서 나눠주고 외래의 치료비를 리펀딩해 주니까 홍보를 안 해도 센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국립기관의 응급실이 전문의가 30명이 넘게 있는데 딱 2년 전부터 24시간 전문의 당직을 구축했습니다. 근데 신체적 질환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가면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119가 아니라 사설을 타고 왔다고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병원에서 병원을 옮기는데 119가 와줍니까? 결국 이송이라는 게 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국가 책임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환경은 이 결정권을 이제는 국가가 가져가지 않으면 개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없는 시점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좋은 치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환자와 보호자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센터의 일을 맡기려면 그만한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